바이에른 뮌헨이 2경기 남기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통산 34번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재가 소속된 뮌헨은 디펜딩 챔피언 레버쿠젠을 따돌리고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레버쿠젠은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바이에른 뮌헨 승점 76와의 승점 차를 8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우승으로 유럽 빅리그 2곳에서 우승한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되었으며 시즌 중 아킬레스건 통증에도 불구하고 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은 올 시즌 24골을 기록하며 무관의 한을 풀었습니다. 이번 우승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자존심 회복의 의미가 큽니다. 이마트가 어린이날을 맞아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과 협업하여 다양한 신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마트는 피크닉 가구 5종과 함께 여러 완구를 선보이며 특히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파라솔 테이블 위자 세트와 인디언 텐트를 각각 49,900원에 판매합니다. 이외에도 놀이터 세트와 문체어, 선베드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티니핑 캐릭터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됐습니다. CU는 라볶이, 우유, 파우치 음료 등 21종의 티니핑 상품을 마련했으며 행사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GS25 역시 티니핑 캐릭터 교통카드와 아동용 우산을 새롭게 선보이며 어린이 고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업계가 브랜드 경험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커피 다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고급 일식에서 유래한 오마카세 형식으로 커피를 제공, 전문 바리스타와 함께 다양한 원두와 추출 기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여름 시즌 새로운 테마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리저브 바 도산을 오픈하며 고객 맞춤형 음료와 수제 디저트를 제공하는 칵테일 바 형태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카페를 넘어 새로운 경험 공간으로 확장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식품의 맥심플랜트는 고객이 커피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계절 한정 음료와 커피 체험 클래스를 통해 반복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커피 전문점이 단순한 소비 공간에서 브랜드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내 주주총회가 3일 미국 오마하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4만 명의 주주가 몰렸으며 워런 버핏 회장은 올해 말 그레그 에이벌 부회장에게 CEO 자리를 넘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버핏 회장의 은퇴 소식에 아쉬움을 표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레그 에이벌 부회장은 뛰어난 사업 소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경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참가자들이 모여 버핏 회장의 투자 철학을 배우면 경제 교육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았고 많은 참석자들이 버핏 회장의 삶과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총회는 단순한 투자 포럼을 넘어 자본주의자의 우드스톡으로 불릴 만큼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다양한 제품 전시와 판매로 현장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버핏 회장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조언으로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함을 증명했습니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넷플릭스의 인기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이 방송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상식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능 프로그램이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넷플릭스 유기환 디렉터는 한국 제작진의 세계적 역량을 자랑하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폭삭 소가수다가 작품상을 포함해 총 4관왕에 올랐고 김태리는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자 최우수 연기상은 주지훈에게 돌아갔습니다. 예능 부문에서는 신동엽과 이수지가 각각 남녀 예능상을 수상하며 오랜 경력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전통적인 형식을 탈피해 아역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특별한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의 주요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부문 대상 흑백요리사, 드라마 작품상 폭삭 소가수다, 남자 최우수 연기상 주지훈, 여자 최우수 연기상 김태리 등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러닝크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경복궁 런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러너들이 모여 함께 달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발란스는 북촌에 러닝화 대여 매장을 열어 1조 원 규모의 러닝화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소비자들이 직접 러닝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운동복이나 정장을 맡기고 운동화를 빌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발란스는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형 마케팅을 통해 러닝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고 지난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도 이에 발맞춰 러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운동화 시장의 3분의 1이 러닝화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닝은 접근성이 높아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2024-2025 NBA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준결승 1차전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꺾으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5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디애나는 초반부터 기선제압에 성공하며 36대25로 1쿼터를 마쳤습니다. 이후 전반전을 64대58로 마친 인디애나는 마지막 쿼터에서도 저력을 발휘해 최종 스코어 121대112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앤드류 램바드가 23득점,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22득점과 12어시스트로 활약했고 다른 선수들도 고른 득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도너번 미첼이 33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인디애나는 플레이오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천 이모 신날인 5일 경남 함안군에서 제32회 함안 낙화놀이 공개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6,500명이 참석해 일몰 무렵 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감상했습니다. 낙화놀이는 쑥과 한지를 사용해 만든 낙화봉 수천 개를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는 전통 민속놀이로 매년 부천 이모 신날에 진행됩니다. 올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 관람 인원이 제한되었고 예약 시작 1분 만에 모든 입장권이 매진되는 열기를 보였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통놀이인 낙화놀이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모든 관람객이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된 이번 행사에서는 많은 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 밀란이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하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7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준결승 2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다비데 프라테시의 결승골로 4대3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1차전에서도 3대3 무승부를 기록한 인터 밀란은 최종 합계 7대6으로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인자기 감독이 이끄는 인터 밀란은 최근 3시즌 중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며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다시 한번 비기어 도전을 준비합니다. 결승 상대는 PSG와 아스널의 경기 승자가 될 예정이며 경기는 오는 6월 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립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에 실패하며 트래블 목표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리그 엘 클라시코를 앞두고 있으며 승점차가 단 4점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인터 밀란은 이번 결승 진출로 유럽 정상 제도전에 나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K-팝 아이콘이자 걸그룹 아이브의 리더 안유진이 다시 한번 K리그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난 3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의 홈경기에서 시축자로 나선 안유진은 진지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반 바지와 대전 유니폼을 착용한 그녀는 2025 K리그도 응원할게요 라고 전하며 SNS에도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안유진은 지난해에도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시축에 참여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등 대전 사랑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대전 하나시티즌은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안유진의 응원이 효과를 본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전에서 성장하며 꿈을 키운 후 현재 글로벌 팬덤을 쌓고 있는 아이브의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충남은 미래라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강력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약 34조 원의 경제 실적을 기록하며 관광산업의 중심으로서 충남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충남 레트로 낭만열차는 1960, 80년대 기차여행의 매력을 재현하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해미읍성은 조선시대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명소로 그 규모와 보존 상태가 뛰어납니다. 또한 간월암은 만조 때 섬처럼 변하는 독특한 풍경으로 방문객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으로 가족과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수덕사는 고찰과 문화재가 조화를 이루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먹거리 천국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의 다양한 매력을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를 기대합니다. 쿠팡이 올해 1분기 매출 11조 원을 돌파하며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명품 이커머스 파페치와 대만 로켓 배송 등 글로벌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덕분입니다. 특히 대만에서 상품군이 500% 확대되었고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석 쿠팡 위장은 대만에서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현지 브랜드와의 관계 구축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페치의 경우 인수 1년 만에 조정 에비타 흑자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쿠팡은 뷰티 서비스 알럭스와 신규 로켓 배송 콘텐츠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팡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발표하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PSG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PSG는 아스널을 상대로 2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1차전과 합산해 3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PSG는 2019-2020 시즌 이후 5년 만에 결승에 오르게 되었고 한국의 이강인 선수도 박지성과 손흥민에 이어 세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승은 오는 6월 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인터 밀란과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는 최근 부상으로 인해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아스널과의 경기도 벤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이강인이 그라운드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TBC 새 토일 드라마 굿보이가 오는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금메달리스트들이 경찰로 변신해 비양심과 반칙에 맞서 싸우는 코믹 액션 청춘 수사극으로 신나연 감독과 이대일 작가가 위기투합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2차 캐릭터 티저 영상에서는 주인공 윤동주, 박보검과 그의 동료들이 서로 엮이는 복잡한 관계가 드러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복싱 금메달리스트로 그의 첫사랑 지안나, 김소현와의 재회가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또한 팀원 간의 유머러스한 갈등이 흥미를 더하며 굿벤저스라는 이름 아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드라마는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고창에서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들이 많은데요. 특히 고창읍성의 동쪽 치성 성곽길은 붉은 철쭉꽃으로 장식되어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코스입니다. 고창읍성은 1453년에 백성들이 쌓아 만든 역사 깊은 성곽으로 호남 내륙 방어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학원농장에서는 청보리밭과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진 경치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는 11일까지 청보리밭 축제가 열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인근 중산리에서는 천연기념물 이팝나무가 화사한 꽃을 피우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창이 전통시장과 맛있는 풍천장어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고창읍성 관람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관람료는 어른 3,000원입니다.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고창에서 특별한 봄날을 만끽해보세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14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은 오는 6월 2일입니다.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특히 국외 주식 거래에 대한 확정 신고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인원은 8만 6천 명에서 11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국내 주식에 대한 신고 안내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를 강조하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보도해 글림트를 2대0으로 이기고 UEFA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9일 오전 노르웨이에서 열린 4강 2차전에서 승리하며 합계 5대1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번 우승 도전은 지난 2008년 이후 무관인 토트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승전은 오는 22일 스페인 빌바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붙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솔랑케가 선제골을 넣었고 포로가 추가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크리스탈 팰리스전 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일정도 변경하여 결승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